첫 번째 순서로 유니티 김범주 본부장님의 강의가 있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니티 에반젤리즘 본부장 맡고 있는 김범주라고 합니다. 에반젤리스트라고 유니티에 있는 독특한 어떤 포지션인데요. 저희는 유니티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많은 분야에 있는 분들이 적절하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창작을 위해서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기술을 홍보하고 도와드리는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M&E 파트라고 해가지고요,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 파트 쪽으로 좀 포커싱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오늘 그래서 우리 M&E에 대한 저희 유니티의 전반적인 활용 사례들 중심으로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는 자리를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 세션은 조금 그런 전체적인 그림을 갖다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고요. 저 다음으로 있는 세션들은 조금 더 기술적인 이야기, 그리고 좀 더 딥다이브 들어가는 이야기가 있을 테니까 M&E 쪽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계속 이 자리를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긴장해서 버튼을 잘못 눌렀는데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은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유니티 리얼타임 파이프라인을 소개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리얼타임 파이프라인을 활용한 이때까지의 작품들 그리고 발전 과정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작품들을 만드는 데 쓰였던 기술들을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배운 것들, 앞으로 나아갈 미래는 어떤 방향이 되었으면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보자 합니다. 먼저 제가 우리 오신 분들을 잘 이해를 해야지 그리고 이제 좀 더 정확한 포커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여쭤보는데 혹시 오늘 오셔서 키노트 안 들으신 분 계신가요? 대부분 다 키노트 들으셨나요? 네, 거의 다 들으셨네요. 왜냐하면 초반에 제가 마이크 오드릭이 발표했던 키노트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조금 더 담았어요. 슬라이드는 같지만은 이제 저희 한국 출장에서 그리고 우리 작업하는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는 분야 쪽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그런 방향으로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키노트를 다 들으셨으니까 오늘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구체적인 기술이라든지 활용 사례 같은 부분은 조금 더 신청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저께 발표된 오스카 단편 애니메이션 부문의 후보로 유니티로 만든 사이클스라는 VR 단편 애니메이션이죠. 디즈니에서 만들었습니다. 이게 후보로 됐다는 것 같다고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첫 번째 슬라이드를 한번 넣어봤어요. 아마 이런 VR 단편 애니메이션, 그것도 게임 엔진으로 만든 단편 애니메이션이 아카데미에서 수상을 한다 그러면은 이때까지는 약간 낯설었던 리얼타임 엔진으로 만든 애니메이션이 되게 좀 더 각광을 받고 좀 중심으로 가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되게 수상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니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나 아직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계실 것 같기 때문에 제가 가장 즐겨 쓰는 그래프 하나를 갖다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시간 렌더링의 장점은 기존의 워터폴 방식이라고 그러죠. 처음에 프리프로덕션 단계에서 시나리오 쓰고 스토리보드 그리고 그 다음에 레이아웃 잡고 배경 만들고 조명, 텍스처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갖다가 순서대로 진행하는 그런 제작 방식에 비해 가지고 완전히 다르게 여기 보시면은 편집 그리고 애니메이션, 라이팅, 카메라 이런 텍스처 작업들이 전부 다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그런 파이프라인입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이때까지는 우리가 마야나 맥스에서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메시 상태에서 킥을 잡고 그 다음에 나중에 텍스처나 조명을 올려가지고 그 다음에 최종적인 그런 그림을 갖다 보게 돼서 이게 마지막 그림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하지만 유니티 같은 우리 리얼타임 엔진에서는 최종적인 그림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킥을 잡고 그 다음에 레이아웃을 잡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각 분야의 사람들이 내가 지금 하는 작업이 마지막에 어떻게 반영될 것이다, 어떤 그림이 될 것이다 라는 걸 명확히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의견을 갖다가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마이크로들이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애니메이션 제작 과정의 민주화를 갖다가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 위에서 계속 떨어지는 감독님 지시만 듣다 보면은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실 때 있으시죠? 저는 많았거든요. 근데 최종 그림을 보면 우리가 누구나 다 알 수 없구나. 이걸 최종 그림을 다 봐야지 알 수 있구나.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알 수 없구나. 집단지성을 활용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갖다가 느낄 수 있었다라는 게 저도 내부에서 좀 샘플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AMX라든지 이런 큰 프로젝트를 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요 애니메이션도 저희가 실시간 파이프라인의 과정을 간단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보실 수 있는 화면인데요. 보시다시피 왼쪽에 있는 이 그림들이 거의 최종 렌더링 단계 수준에서 보여지고 있고 여기서 지금 프랍이 리얼타임으로 위치를 갖다가 옮겨가면서 레이아웃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있죠. 이거를 예전에는 이 상태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제 이런 세팅이라든지 라이팅이 다 안 된 상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최종 그림이 어떻게 될지 알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든 애니메이션을 또 포스트 프로세싱 과정에서도 많은 그 룩백 같은 것들이 변하게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렉서스 홍보물 영상을 만드는 과정을 보고 계시는 건데요. 여기서도 DOF라든지 아니면 시간대 그리고 차이 색깔 그리고 전체적인 컬러 균형 맞추는데 여러 가지 실시간의 이점을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리고 싶은 미덕은 이거예요. 리스크 프리 익스페리멘테이션. 이렇게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 이거 클로즈업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 아니면은 얘 말고 다른 애가 이 카트에서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 라는 것 같다가 감독님들은 많은 시도를 해보고 싶어 하세요. 근데 제가 아는 감독님들도 되게 감독님들은 대부분 다 무서운 사람들 같지만은 사실은 아티스트 분들이 더 힘들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수정해야 되는 것 때문에 야분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런 걱정 없이 최종 단계를 보고 우리가 그런 추가적인 비용이나 시간을 들이지 않고 여러 가지 창의적인 실험을 해볼 수 있다라는 그런 경험을 전해드리고 싶은 게 이제 유니티 리얼타임 파이프라인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M&E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자면요. M&E는 저희가 이제 보통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 그거 갖다가 좀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가 무슨 뜻이야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영화나 애니메이션 같은 거예요 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그 기반 기술을 가지고 영화와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 기반 기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VR, AR 그리고 LB라고 하죠. 로케이션 베이스드 엔터테인먼트라고 우리 놀이공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라이드 무비라든지 이런 어딘가에 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엔터테인먼트를 만들 수 있고요. 애니메이션 파이프라인을 개선할 수 있고 그리고 방송 쪽에서도 요즘 많이들 쓰고 계십니다. 방송 쪽에 쓰이는 기술은 방송용 카메라하고 유니티를 갖다가 트래킹 장비를 통해서 연결을 해가지고요. 우리가 이렇게 방송 카메라를 잡으면 3D로 만들어진 유니티 화면하고 실제 배우들하고 이제 싱크돼가지고 보이게 되는 그런 가상 스튜디오 기술을 방송 쪽에 적용을 많이 하고 계시죠. 그래서 유로스포츠라든지 아니면은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데서도 유니티를 이용한 방송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에 세 개는 전부 다 이제 크리에이터들, 제작자들의 영역인데요. 아래쪽은 이제 디스트리뷰션, 어떻게 배포할 것인가, 이제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고, 여기에 관련해가지고도 이제 요즘 OTT 열풍이 많이 불고 있는데, 관련된 기술들을 갖다 제공을 하기 때문에, 유니티의 게임 엔진 시절부터 계속 내려오던 과정은, 전해드리고 싶은 과정은 그겁니다. 만들고 운영하고 모네타이즈 해가지고 우리가 좋아하는 창작의 과정을 계속 반복하고 더 성장할 수 있게 해주자라는 거기 때문에 디스트리뷰션 부분은 되게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미디어 제작자들이 이제 리얼타임 엔진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게 아니고요. 필수적인 도구로 인식을 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는
우리가 지금 어셋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필요로 하는데 우리가 만들고 있는 모든 것을 한 군데 모아가지고 나중에 데이터베이스처럼 서치할 수 있는 그런 어셋 엔진을 만들고 싶어 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 그 넷플릭스에서는 유니티 가지고 인터랙티브 무비를 더 많이 만들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시기도 하고요. 드림웍스에서는 게임 엔진이 우리 코어 시스템이 될 것 같은데 유니티하고 협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서 되게 적극적으로 사인을 보내주고 계세요. 근데 제가 여기 이제 올해 유니티 입사하고 그 전에 이제 게임 회사, 영화사에서 일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같은 분위기가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상상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게임 엔진을 가지고 어떻게 영화를 만들어, 어떻게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라고 되게 부정적인 피드백들을 많이 받으셨어요. 근데 점점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죠. 이 바뀌게 된 과정을 짧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3년 전 무엇이 시작이 됐는가 하면은 NPC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제 우리 정글북의 프리비주얼라이제이션을 갖다 작업을 시작을 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 관련된 어떤 기술 같은 것들이 2015년이니까요. 되게 구성이 없었습니다. 타임라인이라는 편집, 리니어 편집 도구도 없었고요. 근데 쓸 수 있는 부분만 가지고 모션 캡처 툴하고 어떤 이런 그 알렌딕이라고 하죠. 이런 그 물소들을 움직이는 그런 메쉬 스트리밍 데이터를 가지고 프리비주얼라이제이션 작업을 한 거죠.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화제가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우리 유명하신 스필버그 감독님도 레디 플레이어 원을 만들 때 버추얼 프로덕션 세트를 유니티로 구성을 해가지고 작업을 했는데요. 디지털 도메인에서 이런 전체적인 작업을 렌더링을 하긴 했는데 이것의 그 버추얼 프로덕션 작업은 DMM이라는 그 작업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고 유니티 기반이었습니다. 방금 보셨던 프리비주얼라이제이션하고 지금 보시고 계시는 버추얼 프로덕션하고 말은 다른데 보시면은 뭔가 좀 세트장의 분위기는 비슷할 거예요. 실제 사람은 거의 없고 그리고 실제 세트도 없고 빈 창고에서 가상현실 헤드셋이나 아니면 아이패드 같은 걸 들고 가면서 촬영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 저한테 이제 물어보십니다. 프리비주얼라이제이션하고 가상 프로덕션하고 뭐가 달라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 자리를 들어서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은 프리비주얼라이제이션은 스토리텔링을 위한 흐름을 잡는 도구, 스토리보드를 조금 더 발전시키는 형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버추얼 프로덕션의 그 선두주자가 이제 메타 디지털이잖아요. 아바타 만들 때부터 버추얼 프로덕션 시도를 많이 했었는데 메타 디지털에서는 버추얼 프로덕션을 CG의 세계하고 현실의 세계를 갖다 접목시켜가지고 프로덕션에 도움을 주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술은 비슷하지만 목적이 다릅니다. 스토리텔링을 미리 만들어보는 용도이냐 아니면은 실제 촬영할 때 쓰이는 데이터를 뽑기 위한 방법이냐. 버추얼 프로덕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카메라를 이렇게 쭉 잡고 찍으면은 그 카메라 렌즈를 화각하고 그다음에 카메라의 각도, 포지션 같은 것들을 다 리얼타임으로 레코딩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잡은 카메라 앵글을 그대로 CG팀에 넘겨가지고 CG팀은 그 앵글을 가지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재작업이라든지 로스가 일어날 확률이 확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버추얼 프로덕션 쓰시는 분들은 이제 찍어놓은 필름이 이렇게 버려지거나 아니면 재촬영을 해야 되는 부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버추얼 프로덕션을 하시는 거고, 프리비주얼라이제이션은 이제 이야기의 흐름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쏜더 되게 아시는 분들 아시는 유명한 애니메이션이죠. 2016년이고요. 그 다음에 미스터 칸톤, 이런 작품들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정글북하고 비슷하게 M&A에 관련된 유닛 기술이 아직 성장되지 않았을 때 게임에 사용되는 기술만 가지고 TV 시리즈를 만든 사례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무모했던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런 작품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게임 엔진 가지고 영상도 만들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퍼뜨리게 된 계기가 됐기 때문에 무모하지만 되게 아름다운 도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담 1편입니다. 이분은 저희 그 내부 데모팀하고 닐 블럼캠프 감독이죠. 그 디스트릭트 9 만드셨던 그 감독님하고 이제 협업하는 워치 스튜디오라는 데서 만들었는데요. 1편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그 타임라인이라는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만들었어요. 되게 힘들게 만드신 걸로 알고 있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가
게임 엔진으로 만드는 영상의 가능성을 보고 본격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3년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데모를 만들면서 실제 애니메이터들, 아티스트들이 이거 너무 불편해, 이런 것들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가지고 하나씩 만들기 시작한 게 아담의 에피소드 2 같은 경우에는 이걸 만들면서 타임라인이라는 시스템을 정착을 시켰고요. 타임라인은 언뜻 보시면은 제가 뒤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은 프리미어라든지 그런 리니어 비디오 편집 툴이랑 되게 비슷하지만은 되게 그거 이상의 많은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툴입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담 에피소드 3 이런 부분들은 혹시 되게 제가 알기로는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혹시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은 저 유니티 홈페이지나 아니면은 그 유튜브 같은 데서 검색을 해보시면 나오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3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렌틱으로 이런 클래스 시뮬레이션, 의상 시뮬레이션 같은 것들을 마야나 다른 외부 툴에서 만들어서 유니티로 가지고 와가지고 플레이하는 그런 공정을 테스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보이는 이런 배경 같은 것들, 바닥 아니면 건물, 돌 이런 부분들을 포토그래메트리라는 방식으로 제작을 하는 시험을 했어요. 포토그래메트리라는 거는 실제로 우리가 어떤 로케이션에 가가지고 사진을 계속 찍어가지고 그 사진이 찍는 포지션하고 사진에 찍힌 영상을 조합을 해서 모델링과 텍스처를 한꺼번에 나오는 방법이죠. 한마디로 약간 매트릭스처럼 현실 세계를 CG안으로 이제 가지고 들어오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될 건데요. 우리 아담 에피소드 3를 만들면서 그런 툴킷들도 이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그 유니티가 사실은 모바일 게임 엔진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유니티 그래픽은 되게 심플하고 파스텔 톤을 화사한 거는 잘 만드는데 그 리얼한 건 잘 못 만드는 것 같아 라는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사실 좀 있었던 걸로 현실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렌더링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기술을 개발을 했고요.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기술이 이제 HWRP, 하이 데피니션 렌더링 파이프라인이라고 렌더링 파이프라인의 구석구석을 유저가 실제로 제어를 해서 자기 스타일에 맞는 화면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면서 이제 개발됐던 게 북 오브 더 데드라는 작품이죠. 여기에 HDRP를 갖다 테스트하고 그리고 좀 더 개발 과정을 부스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편 애니메이션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렉서스 같은 경우에도 HDRP 초기 작품이었는데 여기 아까 초반에 잠깐 보여드렸던 포스트 프로세싱 이펙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완성된 버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가능한 많은 사례와 정보를 드리려고 슬라이드를 모아봤는데 거의 90장이 돼요. 그래서 동영상 같은 것도 끝까지 안 보고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들이 이제 제네시스 버추얼 프로덕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MPC라는 회사에서 만든 버추얼 프로덕션 툴이고 MPC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글북을 만드는 데 같이 참여했던 그런 회사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물어보셨는데 사실 정글북 버추얼 프로덕션에는 많은 회사들이 같이 모여서 작업을 했어요. 그 중에 제일 큰 부분이 이제 MPC, 제네시스를 만든 MPC하고 그 다음에 매그너퍼스라는 회사가 있었는데요. 매그너퍼스 같은 경우에는 버추얼 프로덕션 자체, 가상 카메라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MPC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많은 어셋들을 영화 시스템에다가 집어넣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개발하는 일을 했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만든 이 기술은 이제 그 라이언 킹이라든지 이런 최근 영화에서 계속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히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쏜더가 이제 2018년에 발표가 됐고요. 아까 잠깐 보셨던 건 이제 예고편이었고 발표되고 나서 엄청나게 많은 이제 상을 받고 화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재밌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쏜더는 철저하게 리모트 팀으로 만들어진 프로젝트예요.
이 주축이 되는 사람들은 픽사 출신의 애니메이터들 두세 명이서 이제 팀이 주축이 됐는데, 이런 애니메이션을 만들려고 한다라고 온라인상에서 알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작업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웹캠을 통해 가지고 회의를 하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7개국에서 130여 명의 사람들이 이 프로덕션에 참여해서 각자 한 부분을 맡아서 완성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되게 어떤 그 리얼타임 엔지니어가 가질 수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의미가 바오밥에서 만든 크로드 레전드는 VR로 먼저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VR 리소스를 그대로 리니어한 2D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서 양쪽을 다 이렇게 배포를 했어요. 바오밥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 바오밥에서 만든 VR 애니메이션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VR에 대한 열정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VR에 대한 매체적 특징이 뭔가 그것을 먼저 파악을 하고, 이 사람들은 VR의 특징은 게임이나 영화나 다른 거하고 다르게 공감할 수 있는 매체다. 왜냐하면 VR 속에서 다른 캐릭터들하고 눈이 한번 마주쳐 보면은 그 사람한테 이렇게 되게 이렇게 몰입이 되고 진짜 아는 사람처럼 친숙함을 느끼는데요. 다른 어떤 2D 화면에서 보이는 거하고 다르게. 그래서 그런 공감, 영어로는 컴패션이라고 그러죠. 그런 컴패션을 느낄 수 있는 스토리를 찾아가지고 만든 게 이 크로드 레전드고요. 크로드 레전드의 원작은 그 아메리카 인디언의 어떤 그 희생에 관한 동화 같은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아무 이야기나 가지고 와서 만들자가 아니고 VR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VR의 특성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스토리를 찾아서 만든 것이 이 크로드 레전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금씩 단편에서 장편으로 스케일들이 커져갑니다. 유니티로 만든 애니메이션 아니면은 영상 같은 것들이요. 아까 잠깐 언급했던 라이온 킹의 제작 장면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전통적인 방법으로 우리 카메라 오퍼레이션을 하고 있죠. 저 카메라에 달려있는 트래킹 시스템이 지금 카메라의 각도라든지 얼마나 로테이션 되고 있다는 것을 리얼타임으로 지금 유니티 엔진으로 보내가지고 실제로 화면에 저 카메라가 움직이는 대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재밌는 부분은 사실 완전히 가상 프로덕션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마야나 맥스에서 카메라를 잡아서 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유니티에는 시네머신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으로 움직이는 되게 편리한 카메라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왜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느냐 하면은 이제 물어보니까 이게 제일 손에 익어서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제일 편한 상태에서 일을 해야지 창조적이 되고 편안하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 새로운 뭔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뭘 새로 배워야 돼. 이러면 되게 부담스럽고 거기서 이제 일어나는 로스가 많은 거죠. 유니티 장점이 다양한 디바이스들하고 연동이 쉽다는 거거든요. 많은 부분 오픈이 돼 있고 C샵이나 자바스크립트 가지고 플러그인 디바이스 드라이버 같은 걸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MPC에서는 이런 작업을 유니티로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라이온 킹 장면인데요. 잠깐만요. 이 정도는 낫다면 좀 어렵네.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매그노프스하고 MPC가 공동으로 작업을 했고요. 재밌는 부분은 여기 위에 스크린을 보시면은 조금 좀 그 디테일이 좀 덜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좀 디테일이 있는 부분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을 거예요. 이게 왜 이러는가 하면은 처음에는 이 영화 제작하는 측에서 이 가상 프로덕션 시스템 요청을 할 때 막 리얼리스틱한 그래픽이 필요 없다고 했대요. 그래서 그냥 회색으로 메쉬를 쭉 깔아서 박스 같은 거 해서 해도 충분해요라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회사들이 이런 것도 되는데요 라고 이렇게 또 리얼한 그래픽을 보여주니까 그것도 괜찮네, 그것도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한 장면을 카메라로 움직이는데 3가지 종류의 세트가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요 스토리가 알려주는 일화가 뭔가 하면은, 느낌이 뭔가 하면, 결국은 지금 우리가 되게 선진화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미국의 헐리우드에서도 버추얼 프로덕션에 대한 어떤 개념이 딱 통일되어 있지 않고, 어떤 있는 기술을 어쨌든 최대한 활용을 해서
효율성을 높이자라는 쪽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거지 뭔가 딱 스테이블하게 이루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그런 걸 갖다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용을 시작하고 계신 회사분들이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전혀 거의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저기 베이맥스 드림스도 역시 많이 보셨을 건데 여기 대해서도 1화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리얼타임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걸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베이맥스를 만들 때 되게 재밌는 충돌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이 스태프들 안에서요. 뭔가 하면은 기존의 애니메이션을 만들던 애니메이터들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눈속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화면 하나만 보이게 되면은 사실은 다른 부분은 안 만들어도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핸드폰을 딱 들면은 핸드폰 드는 요 손만 만들면 되지 다리 같은 건 만들 애니메이션 키 잡을 필요가 없지 않냐라고 했는데 근데 이 기술 감독 하시는 분은 아니야 다 만들어야 돼. 이거를 영상 만들듯이 하지 말고 게임 만들듯이 만들어라고 얘기해서 좀 충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익스페리먼트, 창조적인 익스페리먼트를 많이 해야지 리얼타임 그 파이프라인의 이점을 잘 활용할 수 있는데 그냥 손 하나만 만들어내면 카메라가 멀어지거나 앵글이 바뀌어버리면 다른 쪽은 완전히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프리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걸 작업할 때는 약간의 저항이 있었지만은 대부분의 애니메이션들을 눈속임 없이 전체 캐릭터를 다 만들고 그 다음에 화면에 예쁘게 잡히게 하기 위해서 실제보다 더 크게 늘린다든지 아니면 위치를 갖다가 쏘긴다든지 이런 작업을 거의 안 하고 영화 만들듯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존의 방식으로 만드는 팀이 실시간으로 이제 만들게 되면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좀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뜻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트레저 트래커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의 다른 사례입니다. 제가 이렇게 다양한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이 모든 그 마야나 맥스를 쓸 때도 정답이라는 게 없고 각 프로덕션마다 작품마다 커스텀한 부분이 있는 것처럼 리얼타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바를 갖다가 맞추기 위해서 기술적인 환경을 갖다가 조정하면 되는 건데요. 이 부분은 이제 하이브리드 애니메이션입니다. 모든 걸 100% 리얼타임으로 한 게 아니고요. 배경이라든지 아니면 부하가 큰 캐릭터는 나중에 만들어가지고 컴포짓한 사례이기도 하고 요거는 꽤 11분짜리가 52편으로 만들어진 스페인 애니메이션이라서요. 최근에 꽤 스케일이 있는 프로젝트였다고 생각해서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에드먼튼 루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밖에 부스에 리얼타임으로 돌아가는 환경을 전시를 해놨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 되게 소규모 팀에서 프랑스 스튜디오에서 만들었는데 전체 리얼타임으로 유니티로 만들었고 쉐이더도 10개 이하로 써가지고 되게 가볍게 만들었지만은 아티스틱한 면이 훌륭한 그런 작품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데모리에서 많이 보셨겠지만은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작품들을 유니티로 만들고 계시고요. 최근에 가장 큰 성과는 드디어 이제 유튜브 시리즈로 스튜디오 계획 우리 악역 펭귄 포로로 유명한 스튜디오 계획에서 시리즈 애니메이션 성우파를 만들어서 내년부터 상영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40% 생산성이 좋아졌다, 50% 좋아졌다. 그리고 생산성도 좋아졌지만은 좋았던 게 애니메이션 만들 때 썼던 캐릭터 모델들을 게임 만들 때도 쓸 수 있어서 좋았다. 이런 장점들을 많이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요건 이제 ILM 애니메이터 2명이 최근에 만든 독립 프로젝트인데요. 약간 인디 게임 만드는 느낌으로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좀 작은 팀들이 움직이기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창의적인 작업들을 소수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사례고 이런 필름 애니메이션의 스타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우리 키노트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부분인데요. 일본 애니메이션 부분에서는
셀 애니메이션은 어떻게 하면 리얼타임 엔진으로 잘 재현을 할 것인가에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셀 쉐이딩이 엄청나게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요. 지금 이 작품은 이제 올해 1월달에 개봉했던 그 내일 세계가 끝난다고 해도라는 작품인데, 이 애니메이션의 한 15% 정도가 이제 유니티로 렌더링 된 씬들이에요. 네, 이런 작품들을 하기 위해서 사실 유니티 재팬에서는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TS2라는 그 툰 쉐이더를 갖다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지금 어세스토어에 있는 거하고 별개로 더 일본 그 애니메이션 제작자들이 잘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을 했고요. UTS2는 저기 유니티 짱 툰 쉐이더의 약자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각 단계별 색 지정, 그리고 각 단계의 범위 지정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자연스러운, 우리가 손으로 그리는 거하고 비슷한 거를 억지로라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게. 심지어 이 툴에는 안에는 노멀 페인트도 안에 유니티 안에 쓸 수 있는 게 있어가지고요. 이 그림자 각도 같은 것들도 아주 섬세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활용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방금 보셨던 그 내일 세계가 끝난다고 해도라는 영화에 나왔던 크라우드 시뮬레이션이에요. 거기서 큰 사거리, 아마 시부야 같은 그런 큰 사거리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데, 이 부분을 머신러닝하고 내부 메쉬를 조합을 해가지고 되게 자연스럽게 시뮬레이션을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렌더링뿐만이 아니고 유니티 엔진 안에만 들어온다 그러면은 머신러닝도 그렇고 기타 다양한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개를 드렸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가 얼마 전에 9월달에 개봉했던 헬로 월드라는 영화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유니티 엔진이 많이 쓰이진 않았어요. 특수 효과로 몇 군데 쓰였다고 알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유니티 재팬에서 너네들 다음 영화 만들 때 유니티 한번 써봐 라고 하니까, 진짜 유니티로 우리가 손으로 그린 거 이 사람들이 만든 거는 손으로 그린 게 아니고 맥스로 만든 거였죠. 맥스로 만든 것처럼 정교하게 만들 수 있어? 한번 테스트 해볼게 라고 해서 프루프 오브 컨셉트, 그러니까 POC 작업을 했었습니다. POC 작업을 하면서 조건을 건 게 3개예요. 우리가 극장에 걸 수 있을 만한 셀 애니메이션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되게 품질이 좋은 캐릭터 리딩이 있어야 되고요. 엄청 무겁겠죠. 그리고 레이아웃이 정확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지금 보신 부분들은 이분이 이제 실제로 이 영화 만드는데 키를 잡으셨던 애니메이터인데요. 애니메이터들이 원래 좀 연기를 하시잖아요. 자기 동작을 보고 키를 잡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모션 캡처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신기술인 XR 스마트폰 모션 캡처 같은 걸 쓸 수도 있는데, 그냥 이 화면만 보고 이제 좀 잡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정확한 레이아웃 작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되게 정교한 화면 효과를 위해서 아주 많은 레이어의 어떤 액티브 배치 작업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 무거운 리깅, 그리고 정확한 모션 캡처의 어려움, 그리고 무거운 액티브 배치 파일, 이것들을 한번 해결해 보겠다라고 해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지금 그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을 유니티로 그대로 재현을 한 컷을 보고 계세요. 셀 애니메이션 같이 보이지만은 유니티 3D로 만든 장면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할 때 이 사람들은 이전에 아까 세상이 끝난다고 해도 보다 조금 더 그림자에 대해서 민감했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전부 다 그 섀도우 맵을 통해 가지고 그림자를 뽑았다 그러면은, 제가 할 때는 그런 섬세한 그림자를 만들기 위해서 레이트레이싱 섀도우를 갖다가 써야만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장면하고 이제 3ds max하고 액티브 팩처로 만든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좀 다른 장면이긴 하지만 느낌은 거의 비슷한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의미 있는 작업을 통해 가지고 점점점 더 이제 실제 활용되고 있는 영상에 대해서 유니티 엔진을 쓰는 그런 영역을 넓혀가고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배운 것들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3D 리얼타임 렌더링 엔진도 실제 그 기존의 오프라인 렌더링만큼 퀄리티가 잘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작은 팀들이 서로 의견을
활발하게 교환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크리에이티브에 되게 좋은 결과를 갖다 주더라. 그리고 이제는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 정도면 괜찮지, 이거 나름대로 예상과는 달라지면 괜찮네라고 이야기하는 해피 액시던트를 감내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약간은 기존의 파이프라인이랑 다르기 때문에 새로 공부해야 되는 건 어쩔 수 없이 좀 부담이 된다. 그리고 다양한 DCC 툴을 쓰고 있는 유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연계성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한 군데 모이는 허브 같은 역할을 유니티가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가능성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네, 그런 이야기들이고요. 이것도 재밌는 부분인데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트레저 트래커스 만든 그 비워터라는 스튜디오에서 자기들이 투자한 리소스와 시간을 그래프로 한번 비교를 해본 거예요. 위에 있는 부분은 오프라인 기존의 방식대로 렌더링 방법, 그리고 밑에 있는 부분이 이제 유니티를 이용한 리얼타임 렌더링 방법이었었는데요. 대부분 프로세스에서 뭐가 있죠? 예, 저기 글씨였다. 스크립트, 스토리, 컨셉트, R&D, 리깅 이런 과정에서 다 같거나 작은데요. 재밌는 거는 여기 레이아웃하고 애니메이션은 작업 시간이 더 늘었어요. 이건 사실 부정적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물어보니까 다른 부분에 다 줄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하고 리딩에서 실험을 여러 번 많이 해볼 수 있었다. 아까 말씀드렸던 리스크 프리 익스페리먼트를 많이 해볼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창의력을 많이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결과가 돼서 우리 좋은 어떤 느낌이었다라는 그런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이 있는데요. 두 가지 파이프라인을 먼저 저희는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니티를 회색 부분에 적용을 하는 건데요. 프리비저부터 해가지고 레이어, 블러킹, 라이팅, VFX 끝까지 포스트 프로덕션까지 전부 다 타임라인하고 시네모션 안에서 만드는 그런 파이프라인이 있고요. 이런 부분이 약간 부담스럽거나 아니면 좀 생소하다. 총 부분, 스튜디오나 프로젝트들은 프리비즈, 레이아웃, 블로킹, 라이팅까지 정도만 초반에만 하고요. 그다음 뒤에는 고전적인 프로덕션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을 갖다가 어떤 장점이 있는가 하면 사실은 디렉션에 관한 대부분 중요한 결정들은 초반 20%에 다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프리비주얼라이제이션이 확실하게 된다 그러면은 뒤에 프로덕션을 하시는 렌더링 컴포지트 하시는 분들은요 수정의 우려 같은 것들이 없이 오롯이 프로덕션에만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생산성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많은 애니메이터들, 크리에이터들이 유니티를 다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네, DCC 툴과의 연계, 그리고 비디오 에디팅 스토리보드와의 연계를 통해서 그런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되게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아티스트 툴의 확보와 발전이에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유니티를 쓰시던 분들은 대부분 게임 디벨로퍼들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프로그래밍도 할 줄 알고 익숙하세요. 하지만은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를 만드시는 분들은 프로그래밍에 익숙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꼭 그럴 필요도 없기 때문에 기존에 이렇게 제공하는 타임라인이라든지 VFX 그래프, 포스트 프로세싱 스택 이런 것만 가지고 자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사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두 명 ILM 애니메이터 두 명이 만든 그 노만스 아일랜드도요. 프로그램을 하나도 모르고 그냥 제공되는 툴셋만 가지고 만드신 거예요. 이런 환경을 점점 확대시켜 나와가지고 개발자 아니신 분들 그리고 개발 필요가 없이 영상을 만드는 환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별로 안 남았어요. 다음 부분은 타임라인, 시네마틱, VX 그래프. VFX 그래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유닛 따셔가지고 가장 재밌게 가지고 놀 수 있는 어떤 피처가 툴이에요. 제 세션 끝나고 그 다음 세션에 이제 VFX 툴을 가르쳐드리는 세션이 있기 때문에 그때도 같이 하시면 아주 재밌는 과정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제 오픈 타임라인 IO라는 그 EDL이죠. 에디트 디시전 리스트를 지원을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다양한 편집 시스템하고 연결가 가능해졌고요. 메쉬 싱크를 통해 가지고 맥스나 마야에서 만드신 이런 결과들을 그냥 바로 리얼타임으로 유니티 화면에서 보시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델링만 하고 크로스 시뮬레이션은 유니티에서 하실 수 있는 거죠. 네, 여기도 물리 엔진 그대로 적용되는 거 보실 수 있죠. 렌더링 레코딩 패키지도 제공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나온 AOV 레코드는 렌더 패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나중에 합성 작업하시기도 편합니다. 파이썬 지원해가지고 자동화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샷건 인티그레이션 해가지고 컴펌 시스템을 원활하게 하는 걸 돕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파일 포맷을 활용하고 있는데 FBX, 알렌빅, USD 플러그인은 저희가 다른 엔진하고 다르게 저희가 유일하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미래를 갖다 좀 USD에 좀 많이 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렌빅은 너무 무겁고 텍스처 문제가 있고 FBX는 표현의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포맷을 원활하게 교환하는 기술을 최대한 우선적으로 구현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레이트레이싱 지금 프리뷰 단계인데 더 안정화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풋 시스템 개선이에요. 스마트폰 가지고 모션 캡처, 스마트폰 가지고 페이셜 캡처 해가지고 바로 여러분들 작품에 쓰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2020 버전에 인티그레이션 시킬 예정이고요. 지금은 프리뷰 단계입니다. 그리고 AR이라든지 이런 시스템 통해서 방송, 영화, 가상 프로덕션에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메메니는 영화 애니메이션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콜라보레이션으로 인해서 새로운 형식의 미디어가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10초 정도 남았는데 간단하게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시네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e스포츠 중계 시스템인데요. 시네머신하고 AI 에이전트를 이용해가지고 게임 플레이 도중에 어떤 장면이 지금 재밌는 장면인가를 인공지능이 판단해서 카메라를 자동으로 공유해주는 부분이에요. 이것도 유니티 안에서 다양한 기술들이 조합이 돼가지고 나올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죠. 그리고 스피어툰, 호랑 작가님이 만드신 이 VR 웹툰 제작들이죠. 이 같은 경우에도 유니티 안에서 구현이 돼가지고 웹툰과 VR을 합쳐가지고 새로운 매체를 만드신 얘기입니다. 최근에로 이건 엊그저께 이제 그 청강대학교 정종필 교수님이 포스팅해 주신 걸 훔쳐왔는데요. 페이스북에 포스팅하신 거니까. 그 닥터 프로스트라는 우리 이종범 작가님 웹툰에 나오는 군중 장면을 유니티 통해 가지고 이렇게 그 군중 시뮬레이션을 해서 캡처해가지고 웹툰에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저기 내일 세상이 끝나는 가게도 하고 조금 비슷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제안드리고 싶은 방법은 저희는 아티스트 분들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어세스토어, 수십만 종의 모델링과 텍스처가 있는 어세스토어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있는 컴포넌트, 그리고 우리 다양한 패키지들이 있습니다. 이걸 조합을 해가지고 애니메이션, 게임, 아니면은 뭐 VR, XR 이런 것들을 만드실 수 있는 이런 레고 블록 조립 같은 유니티를 기능을 나한테 맞는 형식으로 조합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만드신 여러분들의 IP 작품은 가장 많은 플랫폼을 서포트한 유니티 빌더에 의해 가지고 어떤 장르로든지 어떤 플랫폼으로든지 퍼블리싱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가치를 퓨처 프로피얼 IP라는 말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 번 만든 거를 한 플랫폼에서만 배포하시고 끝내지 마시고요. 다양한 매체, 앞으로 나올 새로운 매체.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애플에서 AR 안경 나온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유니티로 그런 작품을 만들어 놓으시면 AR 안경에도 그런 캐릭터들을 넣을 가능성이 생기실 겁니다. 네, 이상 제가 준비한 거